먼저 화면을 톡톡 2번 누르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엔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70대 아버지가 치매 걸린 90대 어머니를 10년 넘게 혼자 돌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요양병원 입원을 포기하고 집에서 간병하다 탈진한 50대 딸의 이야기.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데 지쳐버린 사람들. 경제적 부담과 마음의 고통이 겹치면서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밤낮 없이 간병하느라 본인의 건강도 잃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족관계도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간병하는 분들도 병이 나고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이 반복되면서 우리 사회는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가족만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가? 왜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야 하는가? 정부가 마침내 그 질문에 답했습니다. 간병은 더 이상 가족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영역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간병비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월 270만 원, 심지어 300만 원까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이면 2,400만 원이 훌쩍 넘는 큰 돈입니다. 이 간병비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이 금액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부가 건강보험으로 간병비의 7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30%만 내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달 200만 원을 내시는 분이라면 앞으로는 6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한 달에 140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1년이면 1,68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재활치료도 받으시고 영양제도 드시고 생활비도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그럼 언제부터 바뀌는 걸까요? 지금부터 일정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에서 약 100개 병원이 먼저 선정됩니다. 이 병원들을 의료중심 요양병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간병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여러분의 부담이 30%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2026년에는 200개 병원으로 늘어나고 2028년에는 350개, 2030년에는 500개 병원으로 계속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앞으로 5년간 무려 6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큰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모든 요양병원이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곳만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병원이 지정되는 걸까요? 정부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의사와 간호사가 항상 상주해야 합니다. 둘째, 간병 인력이 충분해야 합니다. 한 명의 간병사가 너무 많은 환자를 돌보면 안 됩니다. 셋째, 병실이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6인실이나 8인실은 4인실로 바꿔야 합니다. 넷째, 감염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다섯째, 환자 만족도가 높아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다 충족하는 병원만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이 계신 병원이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에 직접 물어보시거나 나중에 복지부 홈페이지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변화가 왜 중요한 걸까요? 단순히 돈이 줄어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부모님을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돈을 보태고 직접 간병하고 심지어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가족 모두가 지쳐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부가 말합니다. 돌봄은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나눠야 할 일이라고요. 이게 바로 이번 제도의 핵심입니다. 돌봄의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혼자서 가족만으로 버티지 마시고 국가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치매, 중풍, 파킨슨병 같은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평균 입원 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이렇게 오래 계시는 동안 가족들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낍니다. 이번 제도는 바로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시범 사업을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전국 10개 병원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환자 만족도가 8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의 스트레스가 평균 4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경제적 부담도 줄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지역 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큰 병원은 쉽게 지정받을 수 있지만 지방의 작은 병원은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환자인데 어디 사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불공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병원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병실을 고치고 간병사를 더 뽑고 의사와 간호사를 더 배치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한 병원당 평균 3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긴 하지만 작은 병원들은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셋째, 간병 인력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8년 안에 간병사가 70만 명 이상 부족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정부는 외국인 간병 인력 허용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되지만 향후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언어 문제, 문화 차이 같은 것들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교육을 거쳐서 자격을 갖춘 분들만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간병인 자격제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지금은 특별한 자격 없이도 간병사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간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 1만 명 규모의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병의 전문성을 높이는 겁니다. 또 간병사의 처우도 개선됩니다. 지금까지 간병사들은 힘든 일에 비해 대우가 좋지 않았습니다. 임금도 낮고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사회적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당한 임금을 받고 근무 시간도 보장받고 전문직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그래야 좋은 인재들이 간병사가 되려고 할 테니까요. 넷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 건강보험 지출이 연간 1조 2천억 원 이상 늘어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럼 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의료비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간병하느라 건강을 해치고 그래서 또 병원에 가고 이런 악순환이 줄어들면 결국 전체 의료비는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바탕에는 한 가지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돌봄받는다는 것은 약한 게 아니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 당연한 진실을 다시 세우는 작업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후 장기 입원 환자의 입원 기간이 17% 줄었고 재입원율도 12%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셔야 할까요? 천천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계신 병원이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병원 원장님이나 사무실에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병원도 2026년에 지정받을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둘째, 만약 지정받지 못하는 병원이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같은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한 달에 140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요. 물론 함부로 옮기시면 안 되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2025년 말쯤 복지부 홈페이지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정병원 명단이 발표됩니다. 그때 꼭 확인하세요. 주변 가족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넷째, 간병비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입원비, 치료비, 식비 등은 별도라는 점 기억하세요.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병원에 미리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라서 병원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부에 문의하세요. 이번 변화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돌봄이 더 이상 가족의 짐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누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돌보느라 지친 자식들도 경제적 부담에 눌린 가족들도 이제는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시작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쓰는 새로운 선언입니다. 존엄하게 나이 들 권리,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을 권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이 모든 게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분, 곧 입원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